안녕하세요. 집에서는 의자보다 바닥이 더 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식사도 바닥에서 하시고, 텔레비전 볼 때도 바닥에 기대 앉고, 잠깐 빨래를 개거나 서랍을 정리할 때도 자연스럽게 쪼그려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일어날 때 무릎이 한 번에 잘 펴지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찌릿하고 몇 걸음은 어색하게 걷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집에서는 편한 자세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무릎은 밖에서 많이 걸어서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반복하는 자세 때문에 조금씩 부담이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바닥에 오래 앉는 생활,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낮은 자리에서 오래 버티는 습관은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왜 바닥 생활이 무릎에 부담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요. 둘째, 집에서 자주 하는 자세 가운데 어떤 자세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 어렵더라도 무릎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 정보를 쉽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왜 집에서는 편한 자세가 무릎에는 꼭 편한 자세가 아닐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자세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으면 처음에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입장에서는 깊게 접힌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서 관절 주변 구조에 부담이 가고 다시 펴질 때도 뻣뻣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릎은 경첩처럼 접히고 펴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첩을 너무 오래 접어 놓으면 다시 펼 때 빡빡한 느낌이 커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바닥에 한 번 앉는다고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접은 자세를 반복하느냐입니다. 특히 무릎에 이미 불편이 있는 분들은 바닥 생활이 반복될수록 일어날 때마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바닥에 계속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양손을 짚고도 바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일어설 때 무릎이 펴지지 않는 느낌 때문에 잠깐 서서 몸을 추스른 뒤에야 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앉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으니까 문제 없지? 이렇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접혀있는 동안 부담이 쌓였다가 일어나는 순간 불편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자주 하는 자세들을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반다리 자세입니다. 양반다리는 익숙해서 오래 유지하기 쉬운 자세입니다. 특히 소파보다 바닥이 더 편하고 허리를 기대기 좋다는 이유로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반다리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접힌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무릎과 고관절 모두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한참 앉아있다가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당기고 한 번에 펴지지 않는 느낌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날 또는 드라마 한두 편 연달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무릎이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집안일 할 때 아주 흔합니다. 싱크대 아래를 정리할 때, 베란다 화분을 볼 때, 낮은 서랍을 열어 물건을 찾을 때, 또는 김치냉장고 앞에서 잠깐 뭘 꺼낼 때도 무심코 쪼그려 앉게 됩니다. 문제는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을 아주 깊이 굽히는 동작이라는 점입니다. 무릎이 이미 불편한 분들에게는 이 동작 자체가 부담이 큰데 그 상태로 몇 분씩 버티게 되면
일어날 때 통증이나 뻣뻣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만 앉았다 일어나면 되지 하고 버티다가 막상 일어날 때 허벅지 힘이 부족하면 무릎에 더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셋째는 낮은 의자나 낮은 방석 생활입니다. 무릎은 의외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오르내리느냐에 따라 부담 차이가 꽤 납니다. 의자가 너무 낮으면 앉을 때도 더 깊이 굽혀야 하고 일어날 때도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앉아 있는 시간이라도 소파나 식탁 의자보다 낮은 방석이나 아주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더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는 오래 앉아 있다가 한 번에 확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건 자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움직이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고 있다가 전화 받으러 급히 일어나거나 식사 후 한동안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바로 가려고 할 때 무릎이 순간적으로 굳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릎이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느껴져서 놀라시지만 실제로는 오래 같은 자세로 있다가 준비 없이 바로 움직이면서 불편이 더 도드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나쁘냐 좋으냐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릎을 쓰는 생활 방식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집에서는 편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서 힘들면 쉬어야 하고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무릎은 걷기만 해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무릎을 깊이 접고 오래 버티는 생활 때문에 더 뻣뻣해지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프면 무조건 연골만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관절 자체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자세, 근력, 움직임 습관, 체중 부담이 함께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이름만 떠올리기보다 내 생활에서 무릎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셋째는 불편해도 익숙한 자세니까 그냥 참고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익숙한 자세가 반드시 내 무릎에 맞는 자세는 아닙니다. 어떤 자세는 젊을 때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지금은 무릎 힘과 유연성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는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친 적이 없어도 반복되는 불편은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을 완전히 바꾸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릎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바닥에 앉지 마세요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생활 안에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편하더라도 한 자세로 오래 버티지 말고 중간중간 다리를 바꿔주고 잠깐씩 펴주고 가능하면 일어나서 몇 걸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한 편을 보실 때도 중간 광고 시간이나 장면이 바뀔 때 무릎을 한두 번 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일어날 때 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바로 일어날 때 무릎 힘만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손을 바닥이나 주변 가구에 짚고 몸을 조금 옆으로 돌린 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떡보다 준비하고 천천히가 무릎에는 훨씬 편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등받이 있는 의자 생활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항상 바닥에서 하셨던 분이라면 하루에 한 끼라도 식탁에서 드시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을 신거나 간단한 정리를 할 때도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쪽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낮은 자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일수록 아주 낮은 방석, 바닥에 거의 붙은 의자, 낮은 소파는 오히려 일어날 때 부담이 큽니다. 앉을 땐 편해 보여도 일어날 때 무릎이 더 힘들다면
이미 내 몸에는 맞지 않는 높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허벅지 힘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만 괴로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허벅지 힘이 줄어들수록 일어날 때 무릎이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 안전 자세에서 다리 뻗기, 벽이나 식탁을 잡고 가볍게 중심 잡기 같은 부담 적은 움직임을 꾸준히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은 다음에 하고 일단 통증부터 없어지면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무릎은 너무 안 쓰면 더 약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한 날에 억지로 운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릎이 불편하다고 계속 앉아만 있고 움직임을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리한 동작을 피하면서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 문제로만 넘기지 말아야 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앉는 자세 때문에 무릎이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모든 통증을 자세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첫째, 무릎이 눈에 띄게 붓는 경우입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서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한쪽 무릎만 유난히 붓거나 빵빵한 느낌이 뚜렷하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만졌을 때 다른 쪽보다 뜨겁고 통증도 예민하다면 단순히 자세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이 잠기거나 걸리는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뻣뻣한 정도를 넘어서 어떤 방향으로는 잘 안 펴지거나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냥 자세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아픈 경우입니다. 움직일 때만 살짝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아프고 자다가 깨거나 쉬는 중에도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다친 이후 계속 불편한 경우입니다. 예전에 한번 삐끗한 뒤부터 바닥에서 일어날 때마다 유독 아프거나 무릎이 불안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 역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은 연골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 습관, 근력, 움직임 방식,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바닥에 오래 앉는 생활과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낮은 자리 생활은 무릎을 깊이 접은 상태로 오래 두기 때문에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집에서는 편한 자세라도 무릎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오래 한 자세로 버티지 말고 일어나는 방식과 앉는 높이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붓기, 열감, 잠김, 밤 통증처럼 단순 자세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신호는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바닥에 앉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무릎을 한두 번 펴준 뒤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무릎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왜 무릎이 먼저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무릎 건강을 위해 식사에서 무엇을 먼저 보면 좋은지 이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